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6일 오후 3시 57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 집단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 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져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면서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한두 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직장을 떠난, 병원을 떠난 약 9,000명의 전공의 중에 복귀한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왜 전공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경고를 무시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답이 될 만한 자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유기고가 류종열 씨가 조갑제닷컴에서 올린 글입니다. 제목은 복지부의 압박이 전공의들에게 먹히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류종열 선생은 자유기고가로서 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반박하는 글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분인데 조갑제 TV에 한 1시간 이상 그 문제로 대담을 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이분이 아주 이성적이고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쓴 글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언론에도 류종열 선생이 쓴 이런 글이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존칭 생략입니다. 이 글은 윤석열과 박민수가 법정 최고형 면허정지와 면허 취소 운운하며 전공의들을 압박하고 있지만은 전공의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전임의 이탈로 이어지고 급기야 의대 교수들의 사직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부의 급박이 전공의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이유는 우선 정부의 조치들이 직권남용의 위법성도 보이는 데다가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탈헌법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공의들의 사직은 개별적이긴 하지만 그 목적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정원이 가져올 우리나라 의료체제 붕괴를 막는 데 있고 자신들의 열악한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이 이렇게 개별적이면서도 느긋하게 무반응으로 대응하자 속이 타는 건 정부이다. 마치 셀 동안 나오지 않으면 속였다고 해놓고는 하나, 둘 반, 둘 반의 반, 둘 반의 반을 외쳐도 나오지 않으니 마침내 방아쇠기를 당기기는 했는데 명중은커녕 빗나가거나 맞아도 비비탄 충격밖에 주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아니 MG 전공의들이 콧방귀를 뀌는 것이다. 업무 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는 기껏해야 면허정지 1년이다.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행정소송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1년 면허정지는 너무 과하여 3개월 정지 정도가 최대한일 것이다. 3개월 면허정지 되어 봐야
MG 전공의들은 그렇지 않아도 인턴 레지던트 하느라 힘들어 쉬고 싶었는데 이참에 잘 되었다 싶어 3개월 쉬겠다는 게 대체적인 생각인 것 같다. 박민수는 그렇게 되면 전문의 따는데 1년을 지체하게 된다고 엄포를 놓지만 1년 늦어지는 것에 대해 전공의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 인턴을 하고 레지던트 하기 전에 힘들어 1년을 쉬는 경우가 평소에도 많았기 때문에 굳이 1년 빨리 전문의 되려고 무리하지도 않는다. 면허 정지도 안 통하니 박민수는 면허 취소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전공의들에게 별무소용일 것이다. 의료법 제65조 1의 2에 의하면 자격정지 3회를 받아야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자격정지 3개월을 3회 받는 동안에 이번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가 견디지 못할 것이니 전공의가 자격정지 3회를 받을 일은 없을 것이니 면허 취소될 일도 없다. 이 항에 따라 이번 사태가 종결되면 면허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므로 면허 재교부를 받을 수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와 제65조, 제66조를 들어 전공의들을 재계약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도 불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지만 정작 전공의법,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0조 3항에는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련계약 체결 시 전공의의 자유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3항에는 분명히 수련계약을 전공의의 자유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대 졸업생들이 국가시험을 통해서 의사 면허를 받은 후 인턴에 합격한 뒤에 계약을 하지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인턴을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공의법 제10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전공의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계약이 종료되고 계약하지 않는 것을 강제로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고 업무 개시를 하라고 지시하는 것 역시 전공의법 위반이다. 레지던트를 끝내고 전문의가 된 의사들도 전임의 계약을 하지 않고 대학병원을 떠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전임의 계약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전공의에게 압박했던 것처럼 업무 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말을 못할 것이다. 대학병원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현직의 전임의들도 계약을 연장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서울의 유명 종합병원의 한 과의 전임의 전체가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2월 말에 떠났다고 한다. 국가시험 통과한 의대 졸업생들은 인턴을 지원하지 않고 전공의들과 전임의들도 계약을 연장을 하지 않으면 대학병원들은 유지되기가 힘들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의 사직으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고 하여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전공의를 처벌하겠다고 하지만은 전공의가 사직하더라도 전임의, 일반의, 전문의를 고용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음을 스스로 밝혔다. 전공의 복귀 외에는 국민보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처벌이 일말의 정당성을 가지겠지만 충분히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전공의를 처벌하는 것은 전공의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개원병원, 중소병원, 2차 병원은 파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군병원이나 지방의 대형 병원들은 헌신할 정도라고 하니 현재 상황이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힘들어 전공의에 대한 업무에서 업무 개시 명령의 조건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어떻습니까? 참 차근차근하게 법을 따라서 따지니까 결론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경 드라이브를 걸어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무리하게 할 경우에는 오히려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요. 이 직권남용은 과거에는 별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윤석열 검사가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적폐 수사를 할 때 이 직권남용을 걸어서 많은 공무원들을 처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에게 무리하게, 법에도 없이 무리하게 의사를 협박, 압박, 급박했다가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의 죄를 범한 것으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차피 윤석열 정권은 한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평생 공무원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전제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은 의료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 만나기 쉽고 의사의 수술 실력 등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의료 수가가 낮고 이런 의료천국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은 의사들입니다. 근데 이 의사들을 마치 범죄 집단으로 취급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적대적으로 나온다. 이런 감정적 반응이 이번에 의사들을 집단행동으로 몰아붙인 주요 요인일 것입니다. 이념은 감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이념에서 정책이 나오니까, 행동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의사들은 자유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보수 세력입니다. 보수 세력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잘 조직된 집단이 의사들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이 의사들이 문재인 정권과 대결을 했습니다. 그때는 보수 언론 포함해서 이른바 보수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의사들을 편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칭 보수라는 윤석열 정권이 보수적 가치를 무시하고, 보수적 가치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게 보수적 가치 아닙니까? 그걸 무시하고 갑자기 정원,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린다. 그런 걸로 나오니까 그만큼 급하게 일을 처리하니까 반응도, 의사들의 반응도 그렇게 급하게 됨으로써 강대강 대치 구도가 되었는데 이거야말로 좀 비극적인 일입니다. 보수 정권과 보수 세력 핵심이 이렇게 격돌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총선용이다. 총선에서 의사들을 희생시켜서 지지율을 높이려는 것밖에 더 되느냐 하는 게 의사들의 중요한 의구심인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무슨 장관, 여러 공권력 집행기관이 나와가지고 전공의들을 상대로 압박을 하는데 현재까지로는 지금 소용이 없고, 그 소용이 없는 이유가 그냥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분이 류종열 씨가 설명했던 대로 법으로 하더라도 뚜렷하게 전공의들을 어떻게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무리하게 밀어붙일 때는 공무원 집단이 직권남용의 죄를 범하게 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제닷컴에 들어오시면 전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